안녕하세요. 50인생 라디오. 여러분의 답답한 속 대신 풀어드리는 DJ 52입니다. 오늘도 하루 끝자락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참 반갑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어딘가에 이런 방송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어쩌면 당신 아버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 남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퇴직한 지 이제 3개월째 되는 사람입니다. 딱히 잘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폐 끼치며 살아온 인생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매일 아침 출근길 전쟁을 지나서 일찍 도착한 사무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 놓고 신문 넘기며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 그게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엔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보고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야말로 조직이 먼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땐 다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직은커녕 퇴사란 단어 자체가 금기였던 시대.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적당히 웃고 적당히 참고 적당히 굽히는 법을 익히며 32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 낳고 아내는 가사에 집중했고 저는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그렇게 가장이란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퇴직 전 마지막 근속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님 덕분에 배운 게 많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사내 메일로 고생 많으셨다는 메시지가 몇 통 도착하고 그렇게 제 직장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당시엔 이상하게 덤덤했습니다. 그저 한 챕터가 끝났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해방감이 컸습니다. 알람 없이 자는 아침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고 아내가 늦잠 자는 날이면 제가 먼저 커피를 내려두고 거실 창을 열어두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사는 거구나 싶더군요. 아내도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같이 장도 보고 같이 시장에서 순댓국도 먹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뭔가 오랜만에 함께라는 느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래가지 않더군요. 퇴직하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무심하게 이렇게 묻더군요. 근데 당신은 이제 뭐 할 거야?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할 거야라니. 30년을 일했고 이제 겨우 3달을 쉰 건데 아직 아무 계획 없는 게 이상한 걸까? 아니, 그보단 쉰다는 선택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랄까. 그때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좀 더 쉬다가 생각해보지.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더군요. 그 한숨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치 내가 뭘 기대한 거지 같은 뉘앙스. 그날 이후로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아내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요즘 다리 너무 아파.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허리가 나가겠다. 마트 일 생각보다 힘들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그런 말을 해도 조심해, 파스라도 붙여줄까? 하고 웃으며 넘겼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대답이 안 나오더군요. 왜냐고요? 그 말 속에 당신은 편하잖아라는 의미가 스며 있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 퇴근이 좀 늦었고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은 뒤 설거지까지 마쳐뒀습니다. 근데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이러더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내가 또 치워야 돼? 잠깐, 뭐가 잘못된 거죠? 라면 먹은 그릇 하나 싱크대에 담겨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물도 비워뒀고 주변도 닦아놨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구나. 무엇을 하든 이젠 내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지는구나. 아내는 말로 하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쌓이는 눈빛, 말투, 한숨에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 결정타였습니다. 나는 마트에서 서서 죽어라 일하고 오는데 당신은 낮잠 자고 TV 보고 그냥 쉬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자꾸 꼬투리가 잡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이 이제는 멍하니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편하더군요. 아내는 말은 하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냥 있는 거야? 또 탁구장, 또 한가하게 커피. 하루하루 저렇게 시간 보내는 거 본인도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아내가 없는 시간에 청소기를 돌려보고 설거지를 미리 해두고 침구도 털고 이불도 정리해봤습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반찬을 정리하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놔둔 건데 왜 건드려? 더 일만 늘었잖아. 청소기는 모서리까지 해야지. 아휴, 내가 또 해야 되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존재는 있으되 역할은 없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은 점심쯤 나가서 혼자 순댓국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들러 마늘 한 봉, 바나나 한 송이 사서 가방에 조심히 담고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왔어? 나는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는데 정 떨어지네 진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나도 안 먹고 기다렸어야 했나? 같이 먹자고 먼저 연락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산책하는 사람들 보며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묻더군요. 오늘도 하루 종일 빈둥댄 거야. 일자리 좀 알아보면 안 돼? 또 다른 날에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딸이 좋아하는 과일도 깎아서 접시에 올려뒀습니다. 주방에서 딸과 아내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빠, 요즘 그냥 집에만 있어. 아우 엄마 힘들게. 아빠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과도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딸 앞에서 나는 이런 이미지로 그려졌구나. 내가 그냥 놀고 먹는 아빠가 됐구나. 그날 이후로
딸도 예전보다 연락이 줄었습니다. 물론 바쁘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괜히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잠들기 전 TV 뉴스를 보다 아내가 말하더군요. 저 사람은 은퇴하고도 뭐 하나 하잖아. 누구는 퇴직하고 더 바빠졌던데 당신은 참. 그 말이 대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보탰다간 또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에 저는 혼자 밖에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걷다가 멈추고 또 걷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는 집에 있는 게 죄처럼 느껴지지? 쉬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30년 넘게 묵묵히 일해왔다. 한 번도 마음대로 쉰 적이 없었다. 1년 정도는 더 쉬어도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아무리 되뇌어도 현실은 그걸 자꾸 깎아먹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딸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에 제 얼굴이 가장 크게 그려졌던 적도 있었는데 이젠 그 그림 속에서 제 얼굴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자, 사연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퇴직한 남편이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집에서 마주하며 당신은 편하잖아. 나는 힘든데 당신은 뭐라도 해야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못해. 그런 말 무심코 꺼낸 적 있으신가요? 그 말들이요. 그 사람의 일평생을 무시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존재가 사라지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퇴직이 실업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전환일 수 있다는 걸 가족이 먼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분, 당신이 던진 그 한마디 한마디, 그건 말이 아니라 칼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요, 당신 남편의 지난 30년을 잘라버렸습니다. 32년간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어떤 날은 체한 배를 부여잡고서도 회의실에 앉았고 상사에게 욕먹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퇴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겨우 몇 달 쉰 사람이 왜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무슨 법이라도 있습니까? 퇴직 후 3개월 지나면 노는 사람이라고? 그게 그렇게 한심한 일입니까? 아니,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사람입니까? 수입원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통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 조사한 2022년 중년 남성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내에 우울 증상을 경험한 남성 비율이 52.6%에 달합니다. 그 원인을 물었을 때 가장 높은 응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나의 자리가 사라진 것 같다. 이보다 슬픈 응답이 있을까요? 또 하나, 배우자로부터 가장 상처받은 말 1위는 당신은 그냥 집에서 논다였습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유재성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회복이다. 존재를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는 곧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그 사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게 당신이 할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퇴직한 남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쓸모라는 기준으로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쓸모가 없으면 사라져도 되는 겁니까? 사회는 아직도 퇴직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조차
쓸모로 평가받는 현실. 이건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왜 우리는 퇴직한 아버지를 은퇴한 가장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 걸까요? 이제 타연자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지금껏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당신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표현하세요. 분노도, 억울함도, 슬픔도 다 말로 꺼내야 상대가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당신 삶의 중심에 내 감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보, 나는 하루하루가 눈치밥이다. 내가 쉰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거였냐고. 이 말 비겁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표현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미안해라고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당신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연 듣고 누군가는 뜨끔하셨을 겁니다. 그 말, 그 눈빛, 그 한숨이 당신 가족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50인생 라디오 DJ 50이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 당신의 사이다가 필요한 사연 언제든 기다립니다. 사연은 프로필에 있는 링크로 보내주시고요. 속풀이하고 싶은 분들 댓글로도 마음껏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50인생 라디오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